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 좀 서둘러서 빠르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영상 한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못 보신 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제가 한 2, 3분 내로 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12월 3일날 어떤 일정이 있죠? 바로 이더리움의 푸사카 업그레이드 일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업그레이드들은요 모두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개별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24년 3월 달에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을 당시에도 3월 달 고점을 형성하기 직전에 크게 급등을 또 만들어 줬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제 푸사카 있기 전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닥에서 또 7, 80% 급등을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준 하나의 개별 이슈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업그레이드별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전반적으로 변화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혜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그레이드냐, 어떻게 무엇을 업그레이드 하냐에 따라서 그런 수혜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어떤 곳에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그래서 그런 수혜 코인들이 푸사카 업그레이드 때는 어떤 수혜 코인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딱 2, 3분 내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개월 내로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양적 긴축을 바로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뭘까요?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어떤 이슈가 해당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양적 완화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죠? 금리 인하면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잖아요. 금리 인하 또한 양적 완화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인 양적 완화 효과를 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개월 내가 아니라 바로 중단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할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거 하나의 지표만으로 설명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물가 지표 나온 거 기억나시죠? CPI가 발표되고 나서 뭐가 또 나왔냐면 미시간주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지표가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소비 심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현재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되었는지, 소비 심리가 여전히 강한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CPI 자체가 낮게 나와줘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물가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CPI에서 왜 이런 식으로 나와줬냐면, 왜 예상치에 비해서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냐면 소비 둔화가 현재 발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 둔화가 왜 발생이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지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출 중에서 먹는 게 가장 많이 지출 부분에서는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들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소비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장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생산자 입장이라면 싸게라도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CPI 자체가 낮아진 이유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섞여지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소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경기 둔화로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경기가 둔화되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양책을 펼쳐야겠죠. 근데 부양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상태예요? 미국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셧다운 상태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서 돈을 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뭘 할 수 있겠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QT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금리 인하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지표가 뭐냐면 은행 지급준비금이에요. 예를 들면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둔화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나 당장에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코인 아빠라는 사람이 돈이 당장이 필요한데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은행에 돈이 없대요.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 자체도 막히게 되고 파산 규모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 서게 된다면 줄줄이 파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은행, 중소형 은행에 대한 파산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은행들을 계속해서 받쳐주고 뱅크런이 나타나면 안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려면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 돈이 없대요. 그럼 대출 규모가 막게 되고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은행 지급준비금을 높여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낮아졌을 때는 이제 미국 재무부 장고에서 돈을 풀어 헤치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서 은행 지급준비금을 높여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고요. 이건 TGE 잔고예요. 그래서 이 반대되는, 자, 한꺼번에 보시게 되시면 똑같은 기간입니다. TGE 잔고는 내려가요.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어느 정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당시에 지급준비금 자체가 올라가니까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 지급준비금을 올려주려면 TGE 잔고, 미국의 재무부에서 돈을 뿌려줘야 됩니다. 돈을 뿌려줘서 잔고 자체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셧다운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의 셧다운을 끝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QT 종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함과 동시에 QT 종료를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아니면 당장에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은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 관세로 인해서 637만 원부터 급락이 나왔던 게 관세 때문에 떨어졌죠. 그러면 관세가 해소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637만 원까지 회복을 해주겠죠. 왜? 관세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관세 때문에 떨어진 것들이 모두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QT 종료에 대한 부분들이 시사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660만 원, 670만 원 구간대까지 반등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더 그 이상의, 결국에는 뭐냐면 셧다운이 끝나야 돼요. 끝나야 ETF에 대한 이슈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ETF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또 뭐가 있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 바로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까지 겹치게 된다면 상승 파동이 더 크게, 더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정말 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내용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과거에 업그레이드 했던 것들부터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과거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업그레이드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수혜 코인들을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일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것부터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최근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전에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일정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2월부터 이미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3월 달에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런 업그레이드가 진행된과 동시에 이슈에 대한 소멸, 재료 소멸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 3월 달을 끝으로 해서 급락이 나와졌었죠. 물론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거시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덴쿤 업그레이드를 살펴봤을 때 어떤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결국 이 처리량을 개선을 하고 거래 비용을 줄여서 네트워크 증가하는 레이어 2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을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때 단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건 단점은 뭐냐면 가스비라는 수수료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과부하가 되면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내가 지갑에다가 보관해 놓은 이더리움을 내가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이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면 거래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세력이나 고래들이나 일반적으로 거대 금액들을 운영하는 투자자분들은요, 지갑에다가 보통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잘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 100만 개를 뭐 거래소에다가 옮겼다 그러면 그거는 매도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는데 지갑에다가 보내는데 거래소에다가 빨리 팔려고 거래소에다 보냈는데 1시간 이상 걸린대요. 이더리움이 지금 급등해서 빨리 팔고 싶은데 거래소에 옮기는 데만 1시간 걸린대요. 그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쓸까요, 안 쓸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토스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다른 은행으로 저희가 이체시켰다고 할게요. 근데 이체를 시키는데 1시간 걸린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1시간 걸린 거 쓰실 건가요? 아니면 0.1초 만에 은행 이체가 되는 걸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0.1초 만에 이체되는 것을 쓰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더리움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쵸?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레이어 2예요. 근데 그 레이어 2에 대한 처리량, 네트워크 이동 처리량을 개선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처리량 개선을 하고 거래 비용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단점들을 레이어 2가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레이어 2에 대한 단점들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 자체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당시 덴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아비트럼, 대표적인 레이어 2인 아비트럼이 크게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레이어 2로 전향을 했던 폴리곤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슈에 맞춰서 크게 급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이어 2가 그 당시에는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좀 더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팩트라 업그레이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푸사카 업그레이드 때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보겠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킹 한도를 2048 ETH로 증가를 시켰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밸리데이터, 최근에 언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언스테이킹 자체는 스테이킹을 할 때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32개의 이더리움을 최소한으로 예치를 시켜놔야 된다. 그 예치는 스테이킹이 된다. 스테이킹을 시켜놔야 내가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테이킹 한도 자체를 늘려놨대요. 그러면 어떤 게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스테이킹을 시켜주는,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시켜주는 그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테이킹 한도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와 같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스테이킹계에서 1등! 자, 바로 리퀴드 스테이킹과 관련해서 리도다오가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당시에 빗썸에만 상장이 되어 있지만 1,000원 구간에서 1,600원까지 60%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뿐만 아니라 리스테이킹이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테이킹 역시나 아이겐 레이어가 1등이죠. 그래서 이것도 1,000원부터 해서 2,300원까지 100% 넘게 급등을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덴쿤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뭐였죠? 덴쿤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레이어 2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코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코인들이 수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었던 것이고, 최근 팩트라 업그레이드 당시에 리도다오나 아이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100% 넘게 또 급등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번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 수혜되는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게 됐을까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걸 톨게이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남원주로 향하는 톨게이트 안에 100만 대의 물량이 너무 과장됐네요. 10,000 대의 물량이 줄 서 있다라고 해볼게요. 한 번 지나가는데, 한 차선에 한 번 지나가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10,000대가 쭈르륵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답답해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톨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놨다 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처리를 어떻게 돼요? 이 차의 모든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하이패스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처리 속도, 자, 표 받고 결제하는 그 옛날 시스템에서 하이패스로 증가하게 되면 차를 처리하는 그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처리량도 많아지게 되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 현재 이 톨게이트를 이만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고 하는 게 바로 푸사카 업그레이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레이어 2 확장성 8배를 향상시켜준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덴쿤 업그레이드에서는 뭐가 있었죠? 바로 레이어 2가 이제 수혜가 됐었죠. 마찬가지 처리량을 개선한다 했잖아요. 그죠? 거래 비용.
자, 쉽게 말해서 이때는요, 이제 톨게이트 지나가는 비용을 낮춰주게 되고 처리량을 개선을 한다. 쉽게 말해서 이제 거기다가 톨게이트 수를 더 높여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확장성 8배 향상. 쉽게 말해서 이 수수료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톨게이트 수와 하이패스를 동시에 도입을 여러 가지를 해놓는다 라는 부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어 2에 대한 것들이 대폭 상향이 되고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어 2인 폴리건 같은 코인들이 더 수혜가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레이어 2 안에서도 여러 가지 코인이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보시는 것은 레이어 2 안에서도 여러 가지 레이어 2 솔루션이 있게 돼요. 잘 안 보이시는데 제일 위에 글자를 한번 보시면 되세요. 자,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요, 여기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이어 2 솔루션 안에서도 롤업이라는 솔루션이 가장 큽니다. 거리 비용도 크고 이제 거리 규모도 시가총액도 가장 커요. 근데 그 롤업 안에서도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게 있고요, 바로 여기서 GK 롤업, 영지식 롤업이라는 게 있게 돼요. 그런데 지금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비탈릭 부텔린이 최근에 얘기를 했을 때 영지식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라이버시와 관련 코인들이 한 30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코인들이 업비트나 빗썸에도 없어요. 해외 거래소에서만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1위에 해당되는 영지식에서 1위, 그리고 두 번째 옵티미스틱 안에서도 1위인 코인들이 이 업비트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비트럼 1이 있고요. 그렇죠? 아비트럼 1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비트럼이 전체 11.34B에서 5.25B로 상당히 옵티미스트 롤업 안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영지식 롤업 안에서는 현재 리네아가 가장 큰데 밑에로는 스타크넷이라든지 세 번째로는 폴리곤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시면 스타크넷은 빗썸에 있고요, 리네아와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K싱크도 이제 빗썸에 있고 스크롤도 이제 빗썸에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매수 타점들을 노려야 되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이런 수혜를 받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 모든 코인들이 당장에 급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말 그대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에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알트코인들이 현재 어때요? 지금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하고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거의 다 회복해졌는데 관련 아비트럼이나 폴리곤이나 이런 코인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바닥을 기어다니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더리움이 크게 박스권을 돌파했던 시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아세요. 왜 그러냐면 아비트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이제 5월달에 급등했을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바닥에서 몇 프로 올랐죠? 65%, 7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5월달이었어요. 그 5월달은 이 보시다시피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더리움이 급등할 때 아비트럼이 급등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죠. 아비트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지죠? 근데 아비트럼이 7월달부터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코인이든 간에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만 이런 생태계 코인들이 급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크립토 위크 당시에 이슈 불어오게 되면서 7월달에 급등을 했고, 자, 이 당시에 연기금 투자 허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더리움이 또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때 마찬가지로 아비트럼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아비트럼이든 폴리곤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언제 다시 강하게 급등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 위치는 바로 이더리움이 현재 680만대를 돌파를 할 때 급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680만원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소가 돼야 된다? 셧다운이 끝나야 ETF에 대한 이슈부터 해서 하나씩 이렇게 시장 안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크게 상승 이슈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코인들에 대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보시다시피 구독자방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첫 번째 링크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인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보유 종목 진단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눌러주신 분들은 저희 이제 정보방에 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저밖에 말을 못하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것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아비트럼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세력이나 고래에 대한 분석들이 정말 필요로 한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이렇게 구독자방에 저밖에 말을 못하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이랑 보유 종목 진단 같이 눌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방을 드릴 거예요. 보유 종목 진단방 그리고 소통방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면서 답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수 있고 그런 것들 답변을 바로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하단에다가, 그리고 제가 전화를 드리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문자로만 바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링크 보내드리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